세금이 있을 때, 저렇게 있을 때 반가로 승낙세금을 정리해야 됩니다. 승낙세금.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이름을 물어요. 왜 선생님 전부 다 법인세 비용하지 다른 것도 비용인데 왜 얘는 선납세금 안 하냐? 바로 뭐가 안 나와서 세금 결정이 안 돼서 선납세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차별에 있던 선납세금 어디로 보내요? 대변에 대변으로 보내요. 얼마? 450만 430만 430만 400에 900을 잡아요. 자,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시라고. 원리를 잘 들으시라고. 퇴직금에서 비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그의 비용은 그의 말 가기 전에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금이요, 대변의 퇴출부채 기억나요? 네. 네? 자, 비용과 수익은 발생이라고요. 자, 다시 합니다. 수도관리비가 전기료가 이번 달에 3만 원을 썼어. 그러면 수도관리비 전기료를 이번 달 돈 내요, 안 내요? 네. 내요? 못 내요. 159. 검침 들어가서 다음 달 25일 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5월 달에 내야 될 거 4월 분 그래요. 그죠?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해요? 몇 월 달에 분계해야 돼요? 5월에. 아, 분계는 이달에. 4월 달에 분계해야 돼요. 차변에 수도관리비 3만 원. 대변에 냈어 안 냈어? 4월 달에. 아직 안 냈어요. 못 냈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 수도관리비. 부채로 기록을 해놔야 돼요. 알죠? 그게 비용과 수익 발생이에요. 비용과 수익 발생은 제 날짜에 발생을 시켜야 돼요. 날짜 지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비용 잡혀서 안 잡혀서 3월달에 잡혔어요. 근데 부채가 생겼어요. 내일 돈을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4월달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부채가 넘어가요. 미지급 수도관리비라고 넘어가죠? 그럼 4월달에 돈 내요 안 내요? 네. 내죠? 그럼 어디면으로? 차변에 미지급이 오고 대변에 현금 납부예요. 알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3월달 비용은 3월달. 어때? 알아들었어요? 예? 그 다음 12월도 마찬가지야. 자, 12월달 한 달 동안 수도관리비가 3만 원 나왔다. 12월달에 내야 안 내요? 수도관리비? 예? 12월달에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낸다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용. 차변에 수도관리비 3만 원, 대변에 미지급 수도관리비 얼마? 3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된다니까. 알았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돈은 못 내도 비용이 잡혔어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대신 돈 못 낸다고 부채로 잡아줘야죠? 그럼 해가 지나도 부채는 계속 대변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그 다음 달 1월 달에 그 부채를 내요 안 내요? 네요. 차변에 부채가 오죠? 대변에 현금 납부했죠? 그러면 어때요? 1월 달에 분계가 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했죠? 부채밖에 감소되는 거 있어? 그러니까 12월 달 비용 맞아 안 맞아? 제대로 제때. 맞아요. 이게 수익과 비용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발생은 그때 발생한 그때를 비용 발생해야지 돈 냈다는 게 아니야. 알죠? 돈을 주고 받았다가 수익 비용이 아니라 돈이야 뭐 나중에 내든 뭐든 비용과 수익의 발생은 말 그대로 발생할 때 그 달에 발생을 해야 된다. 맞나요? 됐냐고요? 네. 그러면 법인세도 비용이야. 언제 발생한 거예요? 올해 얼마 발생한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중에서 미리 낸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빼고 나머지만 내면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 600 얼마죠? 500 얼마? 560 맞아요? 네. 결론은 1,000만 원 모두 올해 비용으로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 내년 잡히면 안 돼. 올해 거니까. 그 중에서 얼마? 차산으로 했지만 이것도 비용으로 잡혀서 안 잡혔어요? 빨리 잡혔어요. 잡혔죠? 네. 그 다음에 얼마 더 내야 돼요? 500. 자, 이것도 언제 내요?
내년 3월에. 3월에 내야 돼. 그래도 올해 비용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 계산, 줄여서 추가 계산을 해야 돼요. 추가로도 내야 된다. 대신 돈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내년 3월 가야 받지. 그 전에 받지도 않아. 알았죠? 음. 그래도 올해 비용이니까 법인세 얼마? 569만 2천 원. 자, 못 냈으니까 대변을 뭐라고 한다? 미지급. 미지급 세금이라고 한다. 569만 2천 원. 이거 갖다 내야 돼. 국가에다가 무슨 채? 빨리요? 부채. 부채. 이 두 줄이 필요해요. 이 두 줄이 바로 법인세 정리하는 겁니다. 에이? 자, 그럼 올해 비용으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둘 다. 잡혔어요. 얼마 잡혔어요?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잡혔죠? 근데 이미 돈 내서 쌤쌤이 한 거는 위에 거고 얘는 아직 못 낸 거 맞나요? 자, 이 부채가 넘어가 안 넘어가 내년으로 12월 말일자로 하는 거니까 예, 넘어가요. 넘어가죠? 기말이 기말 법인세 12월 31일 날 이자금을 한다고요. 기말에 알았죠? 그럼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내년 몇 월 며칠? 1월. 3월 자 1월 1일자로 넘어가죠 내년? 네. 그러면 3월 달에 가서 마지막 날 낸다 하자. 대변인금 뭐 미지급 세금 얼마? 569만 2천 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얼마? 569만 2천 원. 됐나요? 네. 자, 두 줄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납세금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성납세금이 없을 때. 없을 수도 있냐? 있어요. 자, 이자나 배당이고 한 번도 이런 게 없는 회사는 있을 리 없죠. 그럼 중간 예납도 얼마의 금액 이하는 보이서 안 나와요. 그냥 한꺼번에 다 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 법인일 때는 성납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추가 계산. 추가 계산 얼마 추가해야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 나야 되죠? 자, 차변의 법인세 얼마? 1000만 원. 대변에 돈을 못 냈어요. 시작.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얼마? 1000만 원. 이건 그냥 해본 거예요. 내년 거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알았죠? 내년 가서 할 일을 저는 해본 거라고 그냥 공개를. 오늘 할 일이 아니라고 원래는. 이해가요? 네. 내년에 가서 내야 되는 부채 이렇게 한다는 거 알려준 거예요. 올해는 두 개.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자동이에요. 둘 다. 둘 다 자동이라고. 그 칸만 잘 집어넣으면 지가 저렇게 분개를 해준대. 근데 분개도 외워요. 저 정도 분개도 알아야 돼. 분개를 아는데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수동으로 하려면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이쪽 말고 저쪽을 모르고 그러지 말고 절름발이 내지 말고. 됐어요? 정확히 다 알고 있어서 뭐라고 물으면 대답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됐어요? 자, 법인세 얘기는 끝. 그래서 결론 몇 가지. 원천징수 당하면 뭐냐? 원천징수 하면은 뭐냐? 제발 그거 좀 구분 잘해보라고. 알았죠?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은 뭐라고 공개해요? 예수금. 대변의 예수금. 그렇지. 그 역점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면 자변에 뭐? 찬납세금. 선납세금. 그렇지. 바로 이게 똑부러지게 나와야 돼. 0.1초만. 자, 뭐를 선납했다고요? 세금은 무슨 세금? 법인세.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됐나요? 법인세를 미리 냈다. 선납. 자, 그러면 자 50페이지 이자 받은 거 저기 원칙 당하면서 선납세금하는 두 개 설명했고, 다음에 배당금 수익 선납세금 여기 설명했고, 중간 연합 선납세금 중개하는 건 뭐 알았습니까? 공부하시라고 알았죠? 그럼 자산 수정이 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채무 면제이 했죠? 외환 차익 했어요. 빨리요. 했죠? 네? 네. 기타 수익 중에 자 보험금 수익, 보험금 받으면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다 했죠? 네. 그다음 비용, 세금 원가는 뭘 때 세금가로 비용으로 분기한다 설명 다 했죠? 네. 프린트부터 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그다음에 월급 주면서 원칙인수한 거 예수금으로 한 거 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이거 다 그때 분개예요. 자, 됐나요?
다음 동료생비 우리 직원들 위해서 됐죠? 네. 외부의 기부금 되나요? 다음에 거래처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됐나요? 네? 네. 다음 이자 비용 우리가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줘요. 줄 때 우리가 원칙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작 그것도 예수금이 되는 거죠? 네. 월급 주는 것만 했지만 그거 이제 이용을 해봐. 우리가 원칙에서 한 건 전부 다 예수금.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다 갖다 내야 돼. 받아놨다가 맞나요? 네. 자 이자 줄 때도 우리가 저렇게 당했듯이 우리도 이자 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에서 맞죠? 네. 다음 외환차손 배웠죠? 네. 네? 네. 도서인쇄비 뭔지 알죠? 네? 네. 예비교통비 보험료 내는 거 뭐 월세 내면 임차료 프린트에서 다 있어. 수거비 내면 수수료 비용 수선비 내면 수리비 수선비 됐나요? 자 문방구들을 사왔다 A4 용지를 성업품비. 됐나요? 자 만원어치 사왔다. 자 그 문구를 사오면 뭐라고 본 게 아니야. 대변에 현금 만원 차변에 자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소모품 비용 처리하세요. 그러면 소모품비. 이때 소모품비 비용은 두 가지예요. 공장 거냐 본사 거냐 500건대 800건대 비용이니까 자산 그런 게 없잖아. 어디 거 사오든 자산 처리하면 두 가지 방법 결산 같은 또 해줄 거예요. 알죠? 네. 다음 수도관리비 배웠고요. 교육훈련비 배웠고요. 견본비, 항공선진비 다 있어요. 끝. 비용 끝. 자, 일반비표 끝. 두 개 다 배웠어요. 자, 그거 공부를 많이 해요. 누가 여러분 많이 풀어보느냐. 자, 그러면 전사님 이거 역시 일반적으로 같이 마무리해서 다 보시면 돼요. 다 배웠던 거니까 다 두들. 그리고 약간 모르겠는 거 질문으로서 계속 질문합니다. 알아보는 거 하고 알죠? 자, 비용 분석 일반적으로 설명 끝. 다음 메인 매출별도 자 불공 다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그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부가세 부족 서류 내일부터 한 걸로 할게요. 알죠? 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해봤나요? 네. 신고서 쓰는 거. 확정 신고서 작성을 해봤냐고 문제를 풀어봤냐고 문제. 푼 적 없죠? 예. 푼 적 없죠? 네. 없어요. 없죠? 부가세는 총 10점이 나와요. 10점.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10점인데 2점, 3점, 5점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 하나. 다시 합니다. 2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 세 가지 문제로 나오는 유형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빠져요. 두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방금 몇 문제라고요? 크게 세 문제가 2점, 3점, 5점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거 유형 하나. 또 하나 유형은 두 문제로 나와요. 알죠? 2점짜리 빠져요. 2점짜리 빠지면 두 문제예요. 그 두 문제는 3점 7점이냐 4점 6점이냐.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입력할 게 많으면 이제 3점 7점으로 할 것이고 알죠? 대신 3점은 약하게 나오고 알았죠? 하여튼 3점 6점이냐 4점 7점이냐 그것도 둘 다 합쳐 10점인데 두 문제일 때는 3점 7점 4점 6점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세 문제로 할 때는 정해져서 2점 3점 5점 알았죠? 자, 유형이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는 10점 만점으로 그 파트가 10점 만점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걸 지금도 배우는데 솔직히 부가세는 잘 들어요. 뒤지게 할 게 많아요. 소득세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부가세 신고하고 월급 받는 거야. 그래서 사실 부가세를 잘해야 돼. 부가세 못하면 도감이 타버려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때 가서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 가서 한 달 동안 바짝 쪼으면 돼요. 알죠? 근데 1년 내내 부가세 신고하는 거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부가세 신고를 사실은 잘해야 월급 탈 수 있는 거야. 알죠?
부가세에서 맨날 찐밥 먹고 이러면 결론은 스스로 포기해야 돼. 법인세고 소득세 나발이고 두 번째고, 알았죠? 그 부가세 잘하면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부가세 잘하면 또 부가세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자, 이런 식이다. 하여튼 그래서 부가세,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는 겨우 10점밖에 안 되는 거야. 점수는 제일 작아. 원가에게도 가서 문제 10점이야. 원가에게하고 안 먹어. 웃기죠? 근데 공부할 건 정말 많아요. 무지 많다. 자, 됐나요? 그래서 쌤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를 할 텐데, 원래 그 정석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배우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알았죠? 됐나요? 제일 먼저 큰 점수. 아까 말한 5점짜리나 6점짜리 알죠? 네. 걔는 100%늘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알았죠? 됐나요? 그거 큰 거는 100% 나오는데 밑에 짜잘한 거 두 개 있죠. 그죠? 걔는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있다고. 됐나요? 그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대신 요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잘 들어요. 매일 매출점표 입력할 때 신고서 번호줄에 뭐가 들어갈지 다 외워보세요. 그거 못 외우면 이거 얘기하면 도라미 타버려.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그거 완벽하게 다 알고 와야 그나마 얘하고 접목이 돼서 이해가 돼.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하면 신고서 몇 번 줄에 와요? 10. 예? 10번이요. 10번이나 11번 이렇게 딱 네. 나와야 돼. 자, 불공하면 몇 번 줄에 와요? 줘봐.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10번 플러스 16이나 11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야 돼, 답이. 제 말 이해 가요? 네. 그게 안 나오면 이거 배워봐야 소용없어. 머리만 아파. 그걸 다 외워보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됐나요? 네, 좋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 외워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그건 학교로 못 나가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뭘 하느냐. 잘 들어요.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결산은 15점입니다. 결산은 15점. 부가세 다 합쳐도 그 정도 안 돼요. 맞죠? 결산은 15점이에요. 15점. 그리고 사실은 결산이 중요해요. 자, 회계 1급은 9점, 세무 2급은 15점이야. 더 늘어나요. 결산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회계의 순환. 자, 먼저 거래가 일어나요. 사건이.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회계상 거래 인가니까 파악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야 정답이고, 이다 그러면 분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 분개되어 있는 게 장부가 뭐예요? 분개가 들어있는 장부가? 1번. 예? 분개자. 분개자. 자, 이건 차변 되면 분개하는 거야. 네. 그럼 분개장에 가보면 분개장에 돼 있는데 얘 보기 힘들 거예요. 그게 복잡해. 걔보다 아무도 아닌데. 그럴 바에는 우리 분개한 걸 보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전기해라. 그럼 전기가 뭐예요? 옮겨 기록해라. 어디다 옮겨 기록한다? 이 내용을 총계정 원장. 이 총계정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 다 했어요. 거기에 자산 계정도, 부채 계정도, 자본 계정도, 수익 계정도, 비용 계정도 수십 가지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현금 계정이라고 하나 자기 집들 다 있죠? 네. 자, 거기에 최종 잔액이 가는 곳이 뭐예요? 자산문제 자본은 재무 상태로 가고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으로 가게 되죠? 네. 그 제가 분개하는데 해준 거죠? 그걸 뭐라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죠, 내가? 자, 근데 우리는 이론상 어떻게 돼요? 봐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면 분개장, 전개하면 총계원장이 가요. 또 거래가 발생하면 저렇게 저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1년 내내 저것만 해야 안 해요? 해야. 저것만 해요. 저것만 한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 1년 내내 요거만 뱅뱅 돌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결산이 12월 31일 기말이 다가오면 결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결산 절차. 절차는 뭐다?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절차죠. 절차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결산 들어갑니다. 자, 첫째 예비 절차. 예비 절차. 그 중에 첫 번째 시상표 작성. 자, 시상표. 자, 잘 들어요. 말로 할게요. 현금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금.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3만 원. 현금 계정. 원래 차변에 수백 개, 대변에 수천 개이지만 합계를 적는 거예요. 토탈 합계. 그러면 현금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됐나요? 이렇게 적으면 합계 시간표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차변에 5만 원인데 대변에 3만 원이니까 잔액은 차변에 2만 원. 2만 원만 적으면 잔액 시간표 알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둘 다 같이 보고 싶다. 그게 바로 합계 잔액 시간표 알았죠? 안쪽에는 합계 칸, 바깥쪽에는 잔액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종류로 말하면 합계장표, 잔액시장표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합계장액시장표 합잔을 작성합니다. 알죠? 그럼 저 시장표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차변되는 총 5가지가 들어있다고. 자산 끝나면 부채 끝나면 자본 끝나면 수익 끝나면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그죠?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는 재무상태 빼고 수익과 비용만 있는 건 손익이었는데 이 합잔에는 시장표는 5가지. 자산 밑에 부채 밑에 자본 밑에 수익 밑에 비용이 있다고 했죠? 네. 그렇게 생긴 게 뭐예요? 시상표라고. 됐나요? 네. 그러면 저 시상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뭐 한 거? 한 거까지 한 1년 내내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저거를 알죠? 그럼 당연히 차변 대비 합계가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일치 안 했을 때 뭔가 잘못 적었을 때 저기서 잘못된 게 뭔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작성하느냐? 혹시 잘못된 게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론 나옵니다. 다음 중 시상표의 목적은 뭐냐면 잘못된 걸, 잘못 기록한 걸 오기 오류라고 해요. 잘못 기록하다. 시작. 오기 오류. 자, 오기 오류가 있나 없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될 거니까. 그죠? 네. 오기 오류를 발견하려고 저 시상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오기, 자, 시상표 보고 잘못된 거, 즉 오기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지금도 또 이론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잘못 발견할 수 있나 없나 보세요.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5만 원. 이게 정답인데 거꾸로 적었어요. 차변에 당좌예금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럼 저 시험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나 없나요? 네? 다시 얘기를 해요? 네? 네.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5만 원인데 분계를 네. 거꾸로 했다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5만 원 적었다고. 네. 그럼 저기서 오류 잘못 기록되고 발견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합계가 맞으니까 될 수가 합계가 없어요. 맞아요. 합계 맞잖아 지금 500원 500원.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건 금액 차이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 금액밖에 차이 없어. 그냥 다른 거 볼 수가 없어. 그게 분계도 아니고 차별학계 대변학계 적는 건데 합점 펴봐요. 그 포병은 오른쪽에 합계적인 시험표 있잖아. 아까부터 봤잖아. 그 보면 안쪽에 합계 칸, 바깥쪽에 잔액이 있는데 그죠? 네. 그게 방금 분계가 들어갈 텐데 그 분계 들어가도 어때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네. 네? 다음. 자,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500원. 그 분계를 똑같은 걸 한 번 더 넣었어. 자, 시간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없다. 금액이. 다음. 이거 내가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한 거고 이걸 얘들은 어렵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그게 선생님이 설명한 게 어떤 건지 연결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걸 못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답을 못 찾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라고 내가 하는 말을. 됐나요? 다음 잘 들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잘 들어요. 원래는 5만 원, 5만 원인데 모르고 5천 원, 5천 원을 넣었어. 알았죠? 내 말띠 알아들었냐고. 네. 오류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불러주면 거기다 쓰란 말이에요. 제가 맨날 연습했잖아. 그죠? 다음. 차변의 현금 2,0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2,000원인데 이 분기를 아예 빠뜨렸어. 아예 안 집어넣었어.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여 문제 보면 설명하는데 보면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설명하면 보면 아주 어렵게 설명해요. 그럼 그 말뜻 알아듣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빨리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알았어요? 그걸 내가 펼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다음. 자, 그래서 넣은 거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넣은 것도 발견할 수 없다. 차변되면 학계가 맞아서. 합계가 바뀐 거다. 오류 발견할 수 없다. 이해가요? 자, 차변의 현금 500원, 대변의 제품 매출 500원인데 차변의 현금 500원 넣고 제품 매출도 또 차변에 넣은 거라 모르고 대변 아무것도 안 넣고 오류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참 맞기 못 알아듣네. 다시 차변의 현금 500원. 아따 진짜. 대변의 현금 제품 매출 500원인데 네. 됐나요? 차변에 현금 500원 넣고 또 대변에 제품 매출을 모르고 차변에 또 제품 매출을 차변에 넣었다고 500원. 대변에 아무것도 안 썼다고. 딱 좀 오케이? 네. 합산해서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합계가 안 맞겠지.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합계가 안 맞는데 합계 안 맞은 게 그게 들어있다 방금처럼 네. 들어있다. 그럼 빠져나갈 때는 오류 발견했다 보여줄까요? 하고 물어요. 컴퓨터는 알아내고. 그럼 예스 하면은 틀린 것만 딱 찾아서 보여줘. 알죠? 네. 그것만 보고 찾으면 돼요. 알죠?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라도 아까 말한 대로 차변의 현금 대변 보내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을 보냈다. 이거 못 찾아요. 알죠? 근데 방금처럼 차변 대변을 차에다 집어넣었어. 그건 찾아요. 왜? 합계가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해가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차변에 얼마만 넣고 아무것도 안 했어. 차변만 하나만 딱 넣었어. 얼마. 과연 이것도 차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차변만 넣었으면 있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있다. 알아들었어요? 네. 됐나요? 에휴, 문제를 가져야 알지. 자, 앞에 볼게요. 자, 여기가 관련된 문제예요. 결산 절차. 요건 좀 이따 해줄게요. 두 번째, 2번. 다음 중 시장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안 돼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럼 뭔지 알아요? 발견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알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은이에요. 그럼 발견할 수 있는 걸 찾는 거 알죠? 1번. 대차 양편에 틀린 금액을 같이 전개했다. 이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대차 양편에. 대변과 차변 양편에 틀린 금액. 자, 차변에 머시기 500원, 대변에 머시기 500원이 정답인데 차변에 머시기 5,000원, 대변에 머시기 5,000원이래. 이 얘기한 거예요. 알죠? 그래 내가 있잖아.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얘를 안다고. 그죠? 1번 발견할 수 없죠? 네? 네. 2번 대차 전기를 반대로 했다. 대변을 차변을 넣고 차변을 대변을 넣었다고요. 네. 그래도 금액만 같으면 상관없어요. 네. 금액은 틀린단 말이 없으니까. 알죠? 발견할 수 없다. 알았어요? 네. 다음 3번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이겠다. 전기 누락은
자, 500원을 아예 누락했어. 아예 둘 다 안 넣었어. 그래도 몰라요. 아니면 차변 대변 봐봐요. 500원, 500원인데 한 번 더 넣었어. 또 500원, 또 500원, 두 번 넣었다. 그래도 합계는 맞아요. 발견할 수 없다고요. 알았죠? 네. 됐냐고요? 다음 마지막. 대차 어느 한쪽에 전기 들어왔는데 차변은 500원, 대변은 500원인데 차변은 500원 넣고 대변은 안 넣었어. 이게 4번 얘기. 알았죠? 그럼 어때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답은 4번. understand? 근데 내가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원리를 알면 얘 천천히 읽으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봐봐. 절대 이해를 시켰는데도 쟤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답을 못 찾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좋다고요. 알았죠? 네.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돼요. 자, 됐나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됐어요? 잘 들어. 그게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여기까지 한 내용을 얘를 작성해보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찾는 거야.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잘못된 게 없다. 네. 그럼 통과. 다음으로 가요. 알았죠? 다음 순서 절차가 다음이라고. 두 번째가 뭐냐? 재고 조사표 작성이에요.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자, 재고 조사표 작성인데 이 작성은 뭐냐? 이 작성이 뭐냐면 기말에 해야 될 것들을 작성해서 기말에 해야 될 것들을 여기 표에다가 메모하듯이 해줘야 돼. 분계고 뭐고 싹 다 상세히 다 적어야 돼. 다 적고 분계도 해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말에 해야 할 일을 여기다 기록하는 표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기말 정리 분계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잘 봐요. 결산, 수정. 자, 설명들을 이렇게 좀 봐요. 기말 정리 분계, 다른 말로 결산 정리 분계, 또 다른 말로 기말 정리 분계, 결산 정리 분계, 기말 수정 분계. 다 그 말이야. 손가락 봤어요? 손가락 봤냐고요? 잘 봐요. 기말 정리 분계나 기말 수정 분계나 결산 정리 분계나 결산 수정 분계 다 같은 말이라고. 어느 말이 나올지도 몰랐죠? 네. 그러니까 12월 말일자로 분계해야 될 걸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평가가 보죠. 자격이나 접수를 처리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것들 기말에 해야 될 일들. 됐나요? 감가상각하고 유형예산 감가상각하는 거고 대손 예산하는 거고 기말에 해야 될 일들 수십 번 수백 가지 배웠죠? 그 수십 가지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내용을 저기다 메모를 해줘야 돼. 표에다가. 알았죠? 그 표에다 메모도 했고 분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분계. 그 분계를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죠? 자, 그럼 집어넣으면 아까 여기까지 한 것들을 여기서는 뭐예요? 잘못된 거 못 발견해서 알았죠? 네. 그럼 난 이 순서를 해요. 근데 이것도 분계 맞아 안 맞아? 어쨌든 맞아요. 분계 집어넣어서 안 집어넣었어? 넣었어요. 집어넣어서 그럼 분계를 집어넣고 또 뭐예요? 또 시사표를 작성해 보는 거야. 자, 이 분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아까까지는 잘못됐는데 요때 여기서 잘못한 게 있잖아. 여기서 잘못하고 또 같은 시사표라도 여기서는 발견할 수 있지 않아? 네. 그래서 얘는 뭐다? 시작. 재고조사표 기말 정리 분계 전이고 얘는 후. 기말 정리 분계 하고 난 뒤에 또 해야 돼. 이 분계가 잘못됐는지 혹시라도 뭐 하나 빠뜨렸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차 시사표를 작성합니다. 알죠? 자, 그리고도 이제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원래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름이 정산표 작성이에요. 정산표 작성. 만약 하고 싶으면 네 번째 하시라고 순서가. 됐나요? 근데 이게 임의니까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나와도 할 말은 있어. 여기 해야 돼요. 정산표. 됐나요? 정산표는 앞에 시선표가 있고 두 번째 여기가 자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6수로 차대 6개 표가 하나로 뭉쳐있는 이걸 우리는 정산표라고 그래. 알았죠? 이런 표는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작성을 하면 만약에 어디서 한다? 제일 나중에 한다. 요 순서는 여기다. 이게 정산표 작성. 자, 그러면서 잘못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본절차 들어갑니다. 자, 본절차. 자, 예비 절차 다음에 본절차예요. 순서예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자, 예비 절차 안에서도 순서가 있고 이렇게. 다음 예비 절차 다 끝나면 이제 본절차 들어가요. 본절차를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자, 이걸 한 글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
그럼 총계정 원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계정 원장은 총계정 원장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계정 항목별로 T자들이 수백 개가 있다 그랬죠? 네. 그걸 다시 둘로 나누면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약서 계정. 그럼 재무상태표는 자산 계정들, 부채 계정들, 자본 계정들, 손계약서 계정에는 수익 계정들, 비용 계정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총계정 원장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도 T자가 수십 개 있어 없어요? 수백 개 있어요. 있죠? 자, 그걸 노트 한 권에다가 T자가 수백 개가 있는 그 장부를 이걸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알았죠? 자, 걔를 마감하는 겁니다. 자, 마감하는데 그 중에 다시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자산부채 자본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뭘로 마감하느냐? 손익으로 마감해요. 손익으로 마감해요. 자, 이거예요. 자, 얘는 하나씩만 해줄게요. 수익 하면 여기 임대료를 하는 수익을 마감해 볼게요. 여기는 비용, 이자 비용을 마감해 볼게요. 자, 수익 얼마? 7만 원. 임대료가 만약에 7만 원씩 만약에 12번 적히면 모두 합계가 얼마? 84만 원의 합계 나오겠죠? 아, 월 임대료 7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럼 12번 받았으면 84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음에 비용, 이자 비용 여기 2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 합계가 얼마? 15만 원 있더라, 합계가.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수익 계정, 비용 계정들 맞죠? 이걸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한다? 손익으로 마감한다. 손익 얼마? 84만 원. 이래서 마감이 된다고 알았죠? 얘도 손익으로 마감한다. 얼마? 15만 원. 자, 이렇게 마감된다고. 이해가요? 네. 그럼 수익과 비용을 마감한다. 마감해서 손익 계정에 집합을 시킨다. 이게 무슨 계정? 손익. 손익 계정. 그래서 이걸 집합 손익 계정이라고 해요. 집합. 집합 알죠? 야, 다들 모여. 이게 집합이 알았죠? 그럼 수익과 비용을 다 집합시킨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계정을 집합할 때 계정에서 계정을 옮길 때는 대체전표가 필요하다고 알았죠? 그 대체전표는 짠짠 하면 나와요. 그럼 차변에 뭐예요? 임대료 얼마? 84만 원. 대변에 손익 84만 원. 그럼 손익 계정 대변에 84만 원. 상대 이름은 임대료. 이렇게 해서 수익들이 다 집합이 돼요. 비용은 대변에 손익 짠짠 하면은 차변에 이 손익, 대변에 15만 원, 대변에 이자 비용 얼마? 15만 원. 됐나요? 그럼 손익 계정 차변에 15만 원. 상대 이름은 이자 비용. 자, 그래서 비용들이 쫙 보여요. 자, 그 중에 한 개씩만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봐요. 이 분계들이 수십 개 나와 안 나와? 사실 이거 하나씩만 해도 하나씩 나오니까. 그래서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개수만큼 전부 다 분계가 이루어져서 이게 다 집합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손익으로 마감해서 시작. 무슨 계정? 빨리요. 손익계산서. 정확하게 집합 손익 계정에 다 전부 다 모이게 한다. 집합시킨다.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이 하나 작성이 돼요. 알았죠?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순서에 두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합니다.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합니다. 이때 영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감하냐? 차기 2월, 땡땡, 전기 2월. 자, 이 차기월, 전기월로 마감합니다. 마감해서 자, 뭐가 작성되느냐? 2월 시산표가 작성이 돼요. 자, 그럼 잘 들어요. 원래 시산표는 5가지인데 2월 시산표는 3가지밖에 안 돼. 왜? 자산부채 자본만 2월되지 수익과 비용이 2월되지 않으니까 2월 되는 것만 모이는 시산표 하면은 자산부채 자본밖에 없어. 알았죠? 네. 그래서 타이틀을 이럴 때 잘 읽으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 나온다? 자산, 부채, 자본이 옵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요게 2월 시산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작성한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요걸 보고 작성한 게 재무제한표. 원래는. 자, 여기까지 뭐예요?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절차. 즉 본 절차라고 그래요. 본 절차. 알았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수익 비용 먼저 나가고 차선 자본 됐나요? 네. 그럼 차선 문제 자본 하나만 살짝 해줄게요. 여기가 바로 현금이다. 여기가 부채 외상 매입금이다. 여기가 자본금이다. 잘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현금 얼마? 차변에 500원이다. 외상매입금 대변에 200원이다. 자본금 대변에 1000원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12월 31일 차기월 얼마? 500원. 반대로 가서 정기월 500원. 얘는 분계가 없어. 다른 데 집합이 아니야. 그냥 안방에서 건너가면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계정이 없다고. 알았죠? 대체 분계가 없다고. 그럼 얘도 차기월 얼마? 200원. 반대로 가서 정기월 200원. 이거는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내가 많이 해줬어. 알았죠? 얘도 차기월 얼마? 1000원. 정기월 얼마? 1000원. 그래서 참가문제 자본은 이용만 시키고 끝.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세 번째가 뭐냐면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후절차 그랬어. 후절차. 근데 후절차는 말이 잘못돼서 지워졌어요. 뭐라고 이름이?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돼요. 자, 재무제표는 절차가 없으니까 후절차라 그러면 안 돼. 절차란 말 넣으면 안 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죠? 자, 재무제표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5가지. 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빨리 0.1초 만에. 자, 얘는 절차가 없으니까 개수만 하면 돼. 알죠? 네. 뭐예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또 제조원가 명세서. 예? 아니다. 이 예? 현금 어느 표죠? 네. 큰일 났네. 또 자본 변동표 이거 안 했다고? 했어요. 하면 뭐해? 마지막에 주석. 주석이라고 그렇게 네. 뒤에 부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저 5가지의 재무제표 작성. 자, 이게 바로 결산 절차예요. 알았죠? 네. 자, 한 문제 풀고 마칩니다. 요거 내일 가서 이제 요거 배웠으니까 뭐 해야 돼?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요게 어디 쪽이냐 말로 해도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요거 하나 여기 봐요. 자, 다음 중 가장 맞는 것은 1번 기말 수정계 빨리 찾아요. 찾아 어디 쪽에 있는지. 기말 수정계 하살표 수정 후 시한표 후 맞나요? 순서가 맞나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마감 맞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 맞아요? 집합 손익계정? 네. 그럼 세금 자본 마감 재무제표 작성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에 띄워줘도 네. 내려왔죠? 1번 맞아요. 2번 기말 정리분계 저거 갔어요. 그 다음에 수정호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 자본 마감 맞아요. 갑자기 손익으로 갔어. 틀렸죠? 네. 왔다 위로 올라가면 틀려요. 다음 수정후 맞아요. 기말 수정비 이 말도 벌써 틀렸어. 네. 근데 이게 말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틀렸죠. 왔다 위로 갔죠? 다음 이것도 틀렸어. 어때요?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말 요거에도 벌써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았죠? 자, 푸는 요령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1분만 하고 마칩니다. 다음 수학 가지고 잘못된 것은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자본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마감된 자본은 내년 기초로 갑니다. 네. 2번 일반적인 결산 절차는 예비자 본절차로구나. 절차는 2개밖에 없어요. 네. 밑에 재무제표는 절차를 말 안 해요.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다음 3번 수익 비용의 나머지 잔액을 다음 해결로 이월되야 된다. 수익 비용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상승 자본에 해당되는 자본을 마감하기 전에 임시로 집합 손익하고 이하고 뭔 상관이 있대? 집합 손익은 수익과 비용하고 관련이 있지. 그죠? 네. 상승 자본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알았죠? 그래서 4번 답이 틀렸죠? 네. 어때? 이해가세요? 네? 자, 틀리다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으로 대변을 간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해줬잖아. 네. 수익은 손익 계정 대변이라고. 대변. 맞나요? 손익 계정에서 손익 계정 같은 거예요. 다음 비용과 손익 계정 차별해 갑니다. 맞습니까? 네. 수익과 비용과 잔액은 손익 계정 대차로 잔액은 0이 된다. 됐죠? 네.
제로에 다음 연도 가면 네.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맨날 했던 말 이 말이라고. 다음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나 손실로 대체한다. 땡. 당기순이나 손실은 시작. 손익 계산서에만 쓰는 이름이 딴 데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손익 계정에 있어서 이 말 쓸 수가 없다. 알았죠? 내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다 나와요 시험에.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파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말을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해주고 싶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하여튼 다 나오지 않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 굉장히 오늘 월요일이지만 굉장히 바빠요. 알았죠? 굉장히 바빠요.